본명 일리노어 페이건, 빌리 홀리데이로 알고 있는 그녀의 본명입니다. 태어나면서부터 그녀에게 달라붙은 가난과 불행의 운명은 그녀가 떠나는 마지막 길까지 떠나지 않았습니다. 일리노어의 고달픈 삶의 스토리를 저와 함께 들여다보도록 하시죠. 1910년대 슬럼가 출신의 흑인들은 대부분 노예 후손으로 태어나고 자라고 있었습니다. 이 시대에 태어난 일리노어도 그들과 다르지 않았는데요. 당시 아버지의 나이는 16세, 어머니의 나이는 불과 13세였고 빌리의 어머니는 백인 가정의 하녀로 일하고 있었는데 임신한 것이 들통나 그마저도 쫓겨나게 되고, 기타리스트인 빌리의 아버지 클래렌스 홀리데이는 임신 중인 일리노어의 어머니를 팽개쳐두고 유령악단을 따라 떠나버리고 맙니다. 아버지가 없는 중에 일리노어를 출산하기는 했지만 어린 아이를 양육할 능력이 없었던 어머니는 어린 아기를 외가에 맡기고 일자리를 찾아 뉴욕으로 떠나게 됩니다. 일리노어는 이때부터 할아버지, 할머니, 어머니의 사촌인 아이다와 아이다의 두 아이인 헨리 애쉬와 함께 살게 되었습니다. 평소 일리노어를 귀여워해주는 할머니와는 다르게 사촌 아이다는 마치 신데렐라의 계모처럼 그녀를 매일 때리고 학대했다고 합니다. 비록 학대받는 괴로운 시절이긴 했지만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일리노어에게는 가정이라는 울타리가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평소처럼 할머니 품에서 잠든 일리노어는 무거운 기척에 눌려 잠에서 깨어나게 됩니다. 이미 차갑게 굳어버린 할머니는 어린 일리노어의 목을 감싸는 채 숨을 거두셨고, 빌리는 할머니의 팔에 감기어 빠져나오지도 못한 채 버둥거리며 울부짖었는데요. 이때 충격으로 빌리는 한 달간 병원에 입원해 있어야 했습니다. 할머니가 돌아가신 뒤 어린 일리노어에게 잠시 평온한 시절이 찾아오게 되는데요. 어머니 세디가 필이라는 백인 남자와 재혼을 하며 그녀를 다시 데리러 온 것입니다. 백인 아버지와 일리노어의 관계도 비교적 좋은 편이었던지 이 무렵을 그래도 행복한 시절로 기억했습니다. 그러나 쉬는 그녀의 행복을 원치 않았던지 이복 아버지와의 행복도 잠시뿐이었습니다. 그가 죽어버리게 되는데요. 왜 이런 일들만 겪게 되는지 보는 제가 다 슬퍼집니다. 일리노어는 어려서부터 배시 스미스와 루이 암스트롱의 노래를 듣기 좋아했고 그들의 노래를 들을 수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 찾아가서 듣곤 했습니다. 그러나 당시만 하더라도 축음기는 굉장한 사치품이었고 할렘에서 그런 축음기를 가질 수 있는 여자는 장녀밖에 없었습니다. 배시 스미스와 루이 암스트롱의 노래를 듣기 위해 아리스라는 창녀의 집에 가서 허드렛일을 돕게 되고 1925년 10살이 되던 해에 40살가량의 백인 남자 디크의 집에서 일을 해주다가 이 남자에게 성폭행을 당하고 맙니다. 큰 상처를 입은 일리노어는 경찰에 신고하지만 경찰은 백인 남자를 처벌하지 않고 오히려 일리노어를 불량소녀로 몰아 가마원에 보내고 맙니다. 어머니가 찾아와 2년 만에 간신히 가마원에서 풀려나올 수 있었지만 그녀의 몸과 마음은 더 이상 다칠 수 없을 만큼 상처받고 난 뒤였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고통은 끝난 게 아니었고 이번에 그녀를 기다린 것은 어떤 흑인 남자로부터의 성폭행이었습니다. 결국 일리노어의 어머니는 그해 여름 자신의 딸을 뉴욕으로 데려갔고 빌리는 정규 교육을 받게 되지만 그녀의 최종 학력은 초등학교 5학년에 마치고 맙니다. 뉴욕에서의 생활이라고 해서 이 두 모녀의 삶이 달라진 것은 전혀 아니었는데요. 결국 일리노어는 뉴욕 할렘의 사창가에서 몸을 팔게 되었고 오히려 그런 삶이 그녀에게는 풍족하게 느껴질 지경이었다고는 했지만 그런 생활도 오래가지는 못했습니다. 어떤 흑인의 강요된 성행위를 거부하다 밀고당해 다시 경찰로 넘겨졌고 어린 빌리는 불과 15살의 나이로 두 차례의 철창행을 반복하게 되지만 이 사건 이후 일리노어는 사창가 생활을 정리하고 다시 하녀 생활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러나 미국에 불어닥친 경제대공황은 엄청난 실직자들을 나오게 하였고 미국의 경기가 휘청이게 됩니다. 그로 인해 이 두 모녀에게 더 이상 작은 방마저 허락하지 않았는데요. 두 모녀는 길거리에 나앉게 되었습니다. 몹시도 추운 어느 겨울밤 밀린 방세를 마련하지 못하면 다음날 쫓겨난다는 절박감을 안고 거리에 나선 일리노어는 그저 발길 닿는 대로 걸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그녀의 발길이 닿은 곳은 할렘가에 위치한
포즈와 제리지라는 나이트클럽인데요. 그녀는 지배인을 만나 사정사정하여 댄서라고 속이고 일자리를 청했지만 일자리를 얻으려면 즉석 오디션에 통과해야만 했습니다. 춤이라고는 배워본 적 없는 일리노는 오디션에 통과할 리가 없었고 이상한 춤을 본 지배인은 화를 내며 그녀를 당장 내쫓으려 했는데요. 그때 그녀를 가엾게 여긴 피아노 연주자가 노래는 어때? 라고 말했고 절박한 심정이어서 그랬는지 빌리는 자신도 모르게 노래라면 자신 있어요 라며 호란이 쩌렁쩌렁하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피아니스트는 곡을 연주하기 시작했고 일리노어가 노래를 부르기 시작하자 홀 안의 사람들은 그녀의 노래 소리에 일제히 하던 일을 멈추고 조용히 노래를 듣기 시작합니다. 훗날 그녀는 그때를 이렇게 수료했는데요. 나는 뒤늦게 그 같은 분위기를 감지했다. 홀 전체가 숨을 죽이고 있었고 만약 누군가 핀이라도 하나 떨어뜨렸다면 그것은 마치 폭탄이 터지는 소리와 같았을 것이다 라며 수료했습니다. 그날 밤 이후 나이트클럽의 주급 18달러짜리 가수가 되자 일리노어 페이건에게는 새로운 예명이 필요해집니다. 그때 떠오른 이름이 예전부터 좋아하던 배우 빌리 도브와 아버지인 클라렌스 홀리데이의 성을 따와 빌리 홀리데이라고 예명을 정하면서 우리가 아는 빌리 홀리데이가 대중 앞으로 나오기 시작합니다.